영상에 앞서 우리말과 우리 글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세계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당당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한강 작가의 회복하는 인간과 눈물 상자 두 권의 작품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웬만한 책은 허기진 포식자처럼 단숨에 읽어버리는 나이지만 의외로 감정 에너지 소모가 많은 편이라 읽는데 감정이입이 많이 되거나 상황에 몰입하면서 감정 소모가 큰 책은 단숨에 읽기 어려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여러 권이 그랬습니다. 거침없이 읽어내기에 감정 소모가 너무 큰 탓에 주저하면서 읽고 선뜻 영상을 만들기 어려워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책 회복하는 인간과 눈물 상자는 꼭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벨상 심사를 하는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한강 작가의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선정한 7권의 책 중에 포함되어 있는 회복하는 인간은 아주 짧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한영 대역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학생 때 영미권 문학 작품들을 영한 대역으로 읽으며 영어 공부 겸 원문의 느낌을 따라가 보려 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 대역판이라니. 우리말과 우리 글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번역되어 이해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이어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낸 입장이라 특히나 이런 시도가 반갑고도 즐거웠습니다. 짧으면서도 한강 작가 특유의 인물 해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느낄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되어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영상을 만듭니다. 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눈물 상자는 한강 작가의 작품 중 특이하게 동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특유의 스타일이 주는 맑은 느낌과 더불어 긴 글에서보다 오히려 오래 남는 깊은 여운이 좋아서 함께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정말 짧은 작품입니다. 코트 주머니에 쏙 넣어도 될 정도로 작은 크기에 페이지 수도 65페이지 정도, 그것도 책의 왼쪽 면은 한글 원작이고 오른쪽 면은 영문 번역본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짧은 시간에 휘리릭 읽어버리기 버거운 여러 장치의 과속 방지턱들을 구석구석에 숨겨놓아서 읽는 사람을 순간순간 멈추게 하면서 긴 호흡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읽는데 의외로 오래 걸리는 책입니다. 한강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체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상처를 가진 주인공을 통해 그 상처의 심연으로 들어가며 왜 세상은 이처럼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던져주는 대부분은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주로 보여줍니다. 반면 이 소설 회복하는 인간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깊은 내면으로 선뜻 들어서지 않고 겉을 흐르는 얕은 물줄기처럼 많은 사연들을 순식간에 휘돌아 흘러가 버립니다. 꼼꼼히 읽지 않으면 잠깐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 읽어보아야 상황을 얽어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일상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반투명의 여러 색깔 셀로판지를 여러 겹 겹쳐 놓을 때 비로소 나오는 색감처럼 얹히고 포개지고 나서야 내면의 깊은 이해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장면에 주인공의 화상 입은 발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닷새 전 발목을 삐었다. 다른 쪽 발목을 예전에 비슷하게 접질렸던 것을 방치했다가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인공인 당신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뜸을 뜨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 치료가 잘못되어 뜸 자국에 화상을 입었고 바쁜 생활에 쫓기느라 통증을 무시한 채 며칠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발목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제서야 병원을 찾아 상처를 치료하게 되지만 의사는 이 지경이 되도록 화상을 방치한 당신을 나무라며 일단 치료를 해보겠지만 결국은 상처 주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상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진물이 흐르면서 좀채로 새살이 나오고 아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발목을 삔 닷새전은 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지 말라던 언니의 유언에 따라 죽은 언니를 산에 묻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성향도 외형도 딴판이었던 주인공과 언니. 대학교 때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서 함께 있어 주었던 언니의 소파 수술 이후 둘 사이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언니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당부할 필요가 없었다. 당신이 그 비밀을 언제까지나 부모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질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언니는 그날 이후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당신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눈조차 제대로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수년간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애썼지만 어떤 노력도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순간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그 이후 언니는 오랜 불임의 시간을 거쳐야 했고 나중에는 불치의 병으로 나날이 병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둘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채 당신은 결국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주저한 끝에 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되지요. 이 소설은 자매인 납득할 수 없는 관계의 어긋남, 그리고 남겨진 동생의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 그 자체의 원인이나 구체적 상황보다는 그 어긋남에 대해서만 툭툭 던지듯이 이야기를 적어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화두는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의 순간 이전에 구구절절 겪어야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딱히 이것 때문이다 라고 짚어서 말하기 어려운 복잡하고도 사소한 여러 일들이 두서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언니의 죽음,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목을 삐어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화상을 입은 상처. 모든 이야기는 이 짧은 소설 속에서 묘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전에 다른 쪽 발목을 삐었을 때 그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오래도록 고생을 했던 기억 때문에 굳이 한의원을 찾아 과한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뜸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때문에 입은 화상을 오히려 방치합니다. 방치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변 조직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말이지요. 대학교 때 시작된 언니와의 작은 어긋남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간극으로 이어진 것처럼 발목의 화상은 더딘 재생의 시간만큼이나 당신의 걸음걸이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갑니다. 아주 어릴 때 다친 자신을 위로해주며 언니가 했던 괜찮아 진짜 금방 낫는데 시간만 지나면 낫는데 누구나 다 낫는데 라는 말처럼. 그리고 작가인 당신도 독자인 나도 각각의 상처를 마주하면서 같은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간호사가 습윤 테이프를 뗀 순간 처음으로 선홍색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리라는 것을 당신은 모른다. 처음으로 그 자리가 쓰라리게 느껴지리라는 것을 모른다. 그날 이후 놀랍도록 빠르게 진물이 줄어가리라는 것을 모른다. 방치된 상처에서 선홍색 피가 흐르고 비로소 그 자리가 쓰라리게 아파오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상처는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작가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앞이 보이지 않아. 항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 버텼을 뿐이야. 잠시라도 애쓰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저 애써서 버텼을 뿐이야. 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애써 버티며 살아온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지금 생각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방치된 상처에서 비로소 선홍빛 피가 흐르고 새삼 쓰라린 아픔을 느끼고 그러면서 상처의 진물은 서서히 줄어간다는 것.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는 순간들은 어쩌면 이 과정 어디쯤에 이미 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복하는 인간과 눈물 상자를 함께 읽은 것은 공교롭게도 회복이라는 언어와 눈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엇비슷한 느낌에 이끌려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잘 들어맞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동화 눈물 상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화의 시작 문구가 되었던 옛날 아주 오랜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작가가 선택한 옛날 아주 오랜 옛날은 아닌 옛날이라는 약간 다른 문구는 이 글이 우리와 동떨어진 그야말로 동화 속 어느 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읽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짧기도 하지만 동화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내용을 들춰내서 설명하는 것은 작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예비 독자에 대한 바른 태도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줄거리에 대한 스포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신 눈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눈물이 너무 많은 아이, 특별한 눈물을 사 모으는 아저씨, 평생 눈물을 흘리지 못한 할아버지. 이 세 등장인물의 간단한 프로필만으로도 어쩌면 이 동화의 주요 줄거리가 들통난 것일 수도 있으려나요. 작가는 눈물에 대해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극한의 순간을 겪으며 수많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눈물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와 엄청난 역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생각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저 안쪽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상처와 아픔을 감싸고 흐르는 눈물의 강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짧지만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복하는 인간과 눈물 상자를 연달아 읽고 났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독특한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회복의 순간에 함께했던 회한의 눈물, 비통의 눈물, 그리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까지 내 마음의 강을 흘러내렸던 그 소중한 눈물의 영롱함에 대해 추억합니다. 순수한 눈물이란 그 눈물에 닿는 것만으로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마음도 천천히 녹기 시작하는 것이란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눈물이 태어나기 전의 눈물이고 세상의 모든 눈물이 죽은 뒤의 눈물이야. 그렇지만 순수한 눈물은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모든 뜨거움과 서늘함, 가장 눈부신 밝음과 가장 어두운 그늘까지 담길 때 거기 진짜 빛이 어리는 거야. 여러 색깔의 물감을 섞으면 검은색 물감이 되지만 여러 색깔의 빛을 섞으면 투명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자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흘리는 눈물보다 그림자가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단다. 울면 안 돼라는 말을 주위에서 또는 자신에게서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지. 또 우리가 눈시울이 찡해지거나 눈앞이 뿌얘지기만 하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있지. 그땐 그림자 눈물만 흐르고 있는 거란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림자는 전혀 울지 않는데 눈으로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그건 거짓 눈물이야. 한강 작가의 책 중에서 선뜻 읽어보라고 권하기 망설여지는 무게감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 권의 책은 주변 사람들 누구나 붙잡고 한번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돌다리 동네 책방 손님들 모두와 함께 이 책을 깊이 느껴보고 싶습니다.